제가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중요한 선수가 출전하지 않게 되자 팀을 이끄는 손흥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손흥민은 큰 당황과 곤혹이 묻어나는 모습이었다. 토트넘 팀이 참가하는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12라운드 경기가 11일 오후 9시 30분에 개최되었다. 이 개최지는 바로 영국 웨스트 미드랜드에 위치한 몰리뉴 스타디움이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불행하게도 브래닌 존슨이 차올린 선제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며 결국에는 울버햄튼에게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는 결과를 얻었다. 당시에 토트넘 팀이 고통받는 연패를 겪었던 상황에서 그들은 8승 2무 2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승점 26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은 맨체스터 시티의 승점 27점 및 아스날의 승점 26점에 밀려 3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 경기에서 주목받았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손흥민과 황희찬이라는 두 한국인 공격수들의 첫 시즌 대결이었다. 손흥민은 8골이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하며 엘링 홀란의 11골에 이어 그와 모하메드 살라가 리그 득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었다. 한편 황희찬 선수도 현재 홈 경기에서 6연속 골을 넣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기대했던 두 선수 모두 골을 넣는 기회를 잡지 못했다. 특히 손흥민은 그의 수비에서 실효성 있는 슈팅 하나 없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료들을 도와 기회를 만들려고 애썼지만 그의 평소 위력에 비해 떨어진 모습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만들어진 주된 원인이 있었다. 바로 토트넘의 첼시전에서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거친 행위로 인해 레드카드를 받고 경기에서 퇴장당했다는 사실이다. 이어서 후반 9분의 풀백 데스티니 우도지도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는 등 이들의 행태로 인해 토트넘이 결국 1대4로 경기를 자멸하게 만들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중앙 미드필더였던 제임스 매디슨이 발목 부상으로 인해 교체되어야 했다. 또 하나의 고비는 중앙 수비수 미키 반더 벤도 후반전 시작과 함께 부상을 당해 교체되어야 했다는 소식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토트넘은 울버햄튼전을 시작할 때 주력 수비수 3명 없는 채로 경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히샬리송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 대신 뛸 다른 공격수도 없었다. 손흥민은 풀타임 전체를 뛰면서 분전했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매디슨이 뛰지 못한 상황이 손흥민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다. 중원까지 내려와 플레이를 하는 등 전체 링커 역할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전방에서는 외로운 모습을 보였다. 결국 후반 43분에 겨우 첫 슈팅을 시도했지만 그것마저도 골대를 벗어나 앞으로의 경기력이 악화될 것임을 예상하게 만들었다. 매디슨이 다시 극장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1월이 될 때까지 재활에 힘써야 할 전망이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매디슨의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더 안 좋다며 아마 내년에야 복귀가 가능할 것 같다고 은근한 절망적 표정을 내비쳤습니다. 그 말인즉슨 매디슨이 다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빠르면 1월 15일 매니전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 토트넘에는 힘든 8경기가 다가올 것이다. 현재 3위인 토트넘이 크게 추락할 위험이 있다. 손흥민이 더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하는 것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 브래넌 존슨이 토트넘 후스퍼 데뷔골을 터뜨렸다. 그리고 제임스 매디슨의 시그니처 세리머니인 다트 세리머니를 보여줬다. 토트넘은 지난 11일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튼에 위치한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2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 1대2로 패했다. 승점 획득에 실패한 토트넘은 리그 4위, 승점 26로 하락했다. 이날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의 존슨, 손흥민, 쿨루셉스키가 포진했고 사르, 비수마, 호이비에르가 중원을 구축했다. 사백은 에메르송, 데이비스, 다이어, 포로가 짝을 이뤘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다. 이에 맞선 울버햄튼은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쿠냐, 벨레가르드가 투톱으로 나섰고 누리, 고메스, 르미나, 황희찬이 미드필더로 출전했다. 사백은 토티, 도슨, 킬먼, 세메두가 호흡을 맞췄고 사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상태에서 울버햄튼 원정을 떠난 토트넘이었다. 앞선 첼시와의 경기에서 매디슨, 반더벤이 부상을 당했고 로메로와 우도기는 퇴장을 당했다. 이미 히샬리송, 솔로몬, 페리시치 등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선발 명단 구성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시작은 좋았다. 토트넘은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리드를 잡았다. 주인공은 존슨이었다. 쿨루셉스키가 우측에서 포로에게 감각적인 패스를 보냈다. 포로는 곧바로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존슨이 밀어넣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승자가 되지는 못했다. 토트넘은 오랜 기간 1대0 리드를 지켰다. 그러나 후반 종료 직전 연달이 2실점을 내주며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첼시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했던 토트넘은 2연패 수렁에 빠지며 리그 4위까지 순위가 하락했다. 아쉬운 경기였다. 하지만 존슨의 데뷔골 소식은 긍정적이었다. 존슨은 올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 토트넘에 합류했다. 존슨은 2001년생 웨일스 축구의 미래로 평가받는 제목이다. 그는 노팅엄 포레스트 선골 유스로 2019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2020에서 21 시즌 노팅엄이 3부 리그에 있을 당시 40경기에 출전해 10골 12도움을 터뜨렸고 플레이오프 3경기를 뛰며 1골 1도움을 기록, 팀의 승격을 이끌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기부 내서도 활약이 이어졌다. 존슨은 2021에서 22 시즌 리그 46경기에 출전해 16골 9도움을 올리며 잉글랜드 풋볼리그 EFL 선정 올해의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노팅엄은 존슨의 활약에 힘입어 프리미어리그 PL에 승격했다. 최상위 무대로 올라온 뒤에도 여전히 존슨은 노팅엄의 핵심 선수였다. 그러다 토트넘의 관심을 받고 이적하게 됐다. 존슨은 지금까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리그 6경기를 소화했다. 교체로 데뷔전을 치른 뒤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이후 부상으로 한 달 동안 결장했다. 복귀한 뒤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2로 도움을 기록했고 이번 경기에서 득점포까지 신고했다. 또한 존슨은 골을 넣은 뒤 매디슨의 시그니처 세리머니인 다트 세리머니를 따라했다. 보통 매디슨이 손흥민과 함께 이 세리머니를 진행했는데 존슨은 어시스트를 제공한 포로와 함께 세리머니를 펼쳤다.